명예롭게 퇴직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퇴직을 축하받는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내 존재가 지워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하루아침에 직함이 사라지고 연락이 뚝 끊기고 할 일도 갈 곳도 없었다. 명예퇴직, 아니 사회적 사망이었다. 30년을 넘게 강단에 섰던 교수였던 내가 퇴직한 첫 달에 가장 크게 느낀 건 존재감의 상실이었다. 사회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가족조차도 내 퇴직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명함도, 회의도, 이메일도 아무것도 없었다. 정적증지만이 남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주변 동기 교수들, 퇴직한 선배들, 은행원 친구, 심지어 공무원 출신까지 공통된 말 한마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존재가 지워지는 시작이더라.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그 문턱을 마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현실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60세 명예퇴직, 사회적 존재감을 잃고 방황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3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봅시다. 1. 교단 떠난 날. 세상도 나를 떠났다. 60세 은퇴 교수의 고백. 최 교수가 명는 서울의 유명 대학에서 28년간 강의를 해온 교육학과 교수였습니다. 강의 평가는 늘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많았고 정년을 5년 남기고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이제 여유 있는 인생을 즐기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연락 오던 제자들도 점점 뜸해지고 초청받던 학회나 세미나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열쇠를 반납한 날부터 그는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날 교수님이라 불렀지만 직함이 사라지니 그냥 늙은 남자일 뿐이었어요. 집에서도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고 다그쳤고 그는 결국 외출도 피하게 되었죠. 더 큰 문제는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강의료, 연구비, 자문료가 사라지니 퇴직금만으로는 생활 유지가 빠듯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퇴직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퇴장당한 거였다. 2. 연금만 믿었다가 무너졌다. 65세 전직 공무원의 현실. 박 모 씨는 60세까지 한 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성실했고 퇴직 후에도 큰 걱정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면 퇴직연금이 매달 200만 원 이상 나오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의료비, 명절 비용, 자녀 용돈,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자 그는 적금까지 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국가를 위해 일했는데 왜 노후엔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나? 그가 그렇게 푸념할 때 사실 가장 화가 났던 건 자신이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동네 경로당에도 안 나갔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자괴감 때문이었죠. 결국 박 씨는 생활비 보전을 위해 마트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간조였고 그나마 사람 눈 피해서 일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사회는 퇴직하면 나를 완료된 사람으로 봐요.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죠. 3. 자존심 버리자 길이 보이더라. 60세 이후 재기한 전직 교수의 반전. 반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반전의 길을 찾아낸 이도 있었습니다. 김 모 교수는 61세에 대학을 떠난 후 6개월간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건넨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되었죠. 아빠, 이제 교수 아니어도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 그때부터 김 교수는 과거의 명함을 버리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직접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양 철학, 글쓰기, 토론 기법 등 그가 30년 넘게 쌓은 지식은 여전히 유효했고 사람들은 다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실시간 온라인 강의, 지방소도시 평생교육원 강사로도 활동하면서 그는 다시 사회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명함은 사라졌지만 나라는 사람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걸 찾은 거죠. 지금 그는
월 평균 40만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명예퇴직 이유. 어떻게 살아야 사회적 생존자가 될 수 있을까?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이라는 단어가 항상 명예롭지만은 않다는 것. 오히려 그 뒤에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새 사례는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직함이 아닌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 교수, 부장, 팀장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갈 나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강사, 작가, 자영업자, 유튜버, 코치, 멘토 등 어떤 이름이든 새로운 사회적 위치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수입, 파이프라인을 최소 2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 퇴직금, 연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 블로그 수익, 재택근무, 투자 수익 등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는 구조를 은퇴 전에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3.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곧 생존 전략이다. 퇴직 후 연락이 끊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세대, 분야를 넘어서는 인간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관계가 곧 자산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에도 필요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명예퇴직은 축하받을 일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회적 사망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는 퇴직한 사람을 잊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나는 아직 필요하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하루하루를 퇴장 준비가 아닌 재등장 준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명예롭게 물러나고 싶다면 그만큼 단단한 이막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은퇴 이후 진짜 명예입니다. 은퇴하신다고요? 아이고,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요. 이 말 참 많이 듣죠. 그런데 그 말 들으면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던 분들 솔직히 꽤 계실 겁니다. 제가 퇴직 예정자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말 퇴직하면 편해지긴 하나요? 근데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아니요. 본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1. 명예퇴직은 명예가 아니라 사회적 퇴장의 시작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명예퇴직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속고 사는지 아십니까? 말은 좋아요. 명예롭게 물러난다.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준다 듣기 좋죠. 근데 그게 현실에선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당신은 이제 조직에서 필요 없습니다. 더 젊고 더 저렴한 사람이 대체할 겁니다. 그만하시죠. 퇴직금은 챙겨드릴게요. 명예퇴직. 이게 절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조직의 정리 수순이고요. 남은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드는 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아무리 멋지게 퇴장해도 사회적 존재감은 하루아침에 제로가 됩니다. 연락 오던 사람들 다 조용해지고요. 명함 반납하면 카톡 프사마저 바꾸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2. 사례에서 배운다. 퇴직 후의 3가지 현실 시나리오. 제가 만난 수많은 은퇴자들 중 대표적인 3분 얘기를 짧게 해볼게요. 첫째, 존재감 상실 60세 은퇴 교수. 서울의 명문대에서 30년 넘게 가르치신 분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인기 많았고 학회에서도 주목받았던 분이었죠. 명예퇴직하고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쉬자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화 한 통 안 없자 내가 존재하던 세상이 사라졌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심지어 가족과의 갈등도 커졌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에 그분은 아무 준비 없이 던져졌던 겁니다. 둘째, 연금 환상 65세 전직 공무원. 이분은 퇴직연금이 매달 2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자랑하셨던 분이에요.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의료비, 자녀 지원, 생필품, 명절 지출까지 합치니까 매달 적자였어요. 결국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자존심 상해도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셋째, 역할을 다시 만든 사람 61세 전직 교수. 이분은 정말 반면교사이자 희망의 사례입니다. 퇴직 후 몇 개월 우울해하시다가 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 이제 교수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말 듣고
예전에 만들었던 강의 자료 정리해서 온라인 강의로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병행하면서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도 하고요. 지금은 월 40만 5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존재감을 다시 찾으셨대요. 3. 퇴직 이후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은퇴 준비.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 퇴직금, 집값만 생각하세요. 맞아요.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역할, 수입 루트, 관계입니다. 역할직함이 아닌 내 일을 다시 만들어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명함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였던 사람은 이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부장이었던 사람은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가 날 부르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불러야 합니다. 수입 루트, 꾸준한 작은 돈이 나를 지킨다. 퇴직금 1억보다 매달 50만 원씩 들어오는 구조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게 온라인 강의든 블로그 광고든 임대 수익이든 상관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캐시플로우. 이게 퇴직 후 진짜 방어력입니다. 인간관계는 늙을수록 자산이다. 퇴직하면 연락 끊깁니다. 당연해요. 그래서 퇴직 전에 업무 외 인맥을 반드시 넓혀놔야 합니다. 예전엔 회사가 인간관계의 중심이었지만 퇴직 후엔 동호회, 지역 모임, 봉사활동,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존 커넥션이 됩니다. 4. 퇴장이 아닌 재등장을 준비하자.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등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건 회사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에요. 사회는 우리에게 더 이상 타이틀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스스로 내 역할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직함 없는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돈 없이도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 쓸모 없이도 스스로 의미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퇴 이후에도 살아남습니다. 마무리하며 사회는 날 잊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60세가 넘으면 사회는 우릴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숨 쉬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나다. 퇴직은 완성이 아니라 재도전의 출발점입니다. 명예롭기 위해선 은퇴 후에도 필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퇴직 이후 역할 설계에 진심을 다해보세요. 그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